유튜브 상한농 강의 17편 소청용탕 표혈증과 흉위의 한성 점조수체 16편 강의에서 중간실정의 표혈증의 치료제인 갈근탕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는데 특이한 표혈응결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서 치료하기 어려운 오십견이나 구안와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처방인데 갈근탕은 땀이 안 나는 불안일 때 쓰는 처방이고 땀이 나는 자안으로 표혈응결에 쓰는 처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지가 갈근탕 계지육, 작약육, 생강육, 대조육, 감초사, 갈근팔 영이불화의 허증의 표혈증 치료제인 계지탕 플러스 표혈응결증이 있어서 갈근탕의 적응증은 거의 같고 불안이냐 자안이냐의 차이니까 오십견과 구안와사도 병의 원인이 표혈응결이면서 자안이면 계지가 갈근탕을 주면 나을 수 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처방으로는 안 되고 몸에 있는 모든 원인에 대한 100% 맞는 처방을 찾아야 최대한 빨리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소청용탕에 대해서 강의해 드릴 건데 감기가 열나고 머리 아프고 몸살 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져서 콧물, 기침, 가래까지 있는 감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계지탕, 갈근탕, 마왕탕 주어서는 안 낫습니다. 이런 복잡한 감기에 쓰는 처방이 많은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처방이 소청용탕입니다. 전형적인 알레르기 비염에도 쓰이는 처방이니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5. 소청용탕 마왕사, 계지사, 작약사, 건강사, 감초사, 세신사, 오미자사, 바나십 방후, 약 다리는 방법과 먹는 방법 우팔미, 이수일두, 선자마왕, 감이성, 거상말, 내제약, 자치삼성, 거제, 온복일성 물 한 말에 마왕을 먼저 달여서 2대가 줄면 거품을 걷어내고 나머지 약 다 넣어서 3대가 될 때까지 달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한 대를 따뜻하게 마셔라. 정의와 병리 영이불화의 허증, 계지탕의 의미가 있고요. 약한 실정의 표기수체, 마왕사, 계지사 g이 있어서 표기수체가 있는 것이고요. 흉위의 한성 점조수체, 건강, 세신, 반화에 의해서 가슴팍에 차고 끈적끈적한 물 덩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잦은 기상충. 이거는 오미자 4g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증상 1.
영이불하의 허증의 표혈증의 증상, 발열, 오한, 오풍, 신동통, 두통, 상한으로 땀이 안 났으면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날 수 있고, 중풍으로 땀이 난 상태면 한두 가지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표기 수체로 인해 표에 수분이 차서 약간의 부종이나 단마진, 두드러기도 생길 수 있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흉위의 한성 점조수가 상충하여 담, 해, 천, 비수, 비색, 목수, 이수, 재채기할 채, 부종, 토연말, 알레르기 비염까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점조수가 무엇이냐 하면 흉부장기의 마찰을 줄여주기 위한 점성을 지닌 수분으로 소화액을 만들 때도 사용되고, 적당한 양이 있어서 정상순환이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양이 조금이라도 과하든지 정상순환이 안 되고 체하여 고이면 병이 되는데, 병적 점조수는 혈맥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지도 못해서 위장에 부담을 주고 자꾸 위로 올라오려고 하면서 미식거림과 구역질을 만드는데, 이 병적 점조수를 풀어서 순환하게 하든지 소변, 대변으로 밖으로 내보내게 하는 약재가 바로 바나라는 중요한 약재입니다. 점조수는 차가운 한을 만나면 점성이 더 떨어져서 맑은 물 청수가 되고, 열을 만나면 점성이 더해져서 더 끈적끈적해지고, 더 열을 받으면 맹문동탕의 황당과 같이 누런 덩어리 가래가 돼서 병이 됩니다. 자, 한성 점조수로 나타나는 병적 증상에서, 자, 첫 번째, 담. 가래를 말하는데요. 병적 점조수가 건강과 세신의 한을 만나서 맑은 가래가 돼서 위로 올라오는 것이고, 해, 천, 기침하고 숨차는 것인데, 폐기관제에 가래가 있어서 공기가 충분히 들어가지 못한 호흡에 의해서 기침하고 숨차는 것이고요. 비수, 콧물을 말하는데, 맑은 한성 점조수가 계지의 기상충에 의해 위로 올라와서 코에서 콧물로 나오는 것이고, 비색, 코막힘 증상인데요. 코에 콧물이 차니까 코막힘 증상이 생기고, 목수, 이수, 눈물과 귀에서 나오는 물을 말하는 것인데, 한성 점조수가 위로 올라와서 눈으로 귀로 나오는 것이고, 재채기할 채, 재채기 하는 것인데 정확한 한자가 안 찾아져서 대충 비슷한 하나를 올렸습니다. 재채기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지의 기상충에 의해서 재채기하고 콧물이 나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증상입니다.
부종, 푸석푸석하게 붓는 것인데 적극적인 부종은 아니고 약한 부종이 올 수 있는데 마황의 표수체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단마진, 두드러기를 말하는데 마황의 표수체에 의해 피부에 병적인 수분이 오래 머물러서 두드러기가 생기는 겁니다.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알레르기라는 말 자체가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잘 안 낫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알레르기 검사를 하는데 음식 외에 여러 가지 진, 먼지, 진드기 외에 꽃가루까지 검사를 하고 나서도 어떤 게 원인이라고 나와도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꽃가루가 원인이라고 나왔다면 꽃가루를 다 없애기 위해 나무를 다 잘라버릴 수도 없고 외출 안 하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기껏 처방하는 것이 항히스타민제나 세트리진 등입니다. 이것은 알레르기 비염 원인 치료제가 아닌 완화제입니다. 먹을 때는 조금 덜 하나 안 먹으면 똑같은 정상 완화제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됩니다. 그리고 꽃가루가 진짜 원인일까요? 다른 사람은 꽃가루가 날려도 전혀 상관없는데 왜 유독 본인만 그럴까요? 꽃가루는 자극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인은 내 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알레르기 비염의 특징이 재채기와 콧물입니다. 바로 이 콧물이 병이고 여기에서 병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형적인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은 가슴팍의 한성 점조수가 원인입니다. 가슴팍의 한성 점조수가 무엇이냐 하면 가슴팍에 차갑고 찐득한 물이 많이 담겨서 재채기라는 기상충에 의해 위로 상충해서 콧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한성 점조수가 없는 몸이라면 꽃가루가 날라와서 자극을 줘서 재채기를 해도 올라올 콧물이 없어서 아무런 증상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가루는 자극이고 내 몸속의 가슴팍의 차갑고 찐득찐득한 물이 진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 몸속의 가슴팍의 한성 점조수를 없애야 근본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성 점조수를 치료하는 좋은 처방이 바로 소총영탕입니다. 알레르기 비염도 소총영탕 한 가지만으로는 안 되고 그 외에 몸에 있는 모든 병적 원인을 커버할 수 있는 100% 맞는 처방을 찾아내야 온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도 한성 점조수 외에 다른 원인도 있으니 그것까지 구별해야 되니 병을 만들기는 쉬워도 치료하기는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증상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무엇 때문에 그런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자신 있게 치료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양리, 바나, 천남성과의 약초로 끼무릇의 덩이줄기를 주피를 제거한 약재로서 입에 조금만 닿아도 목이 퉁퉁 부어서 고생하는 독성이 강한 약재인데 이 독성을 이용해서 점조술을 풀어서 순환시키든지 소변 대변으로 나가게 해서 과량의 점조술을 없애줍니다. 건강, 생강 말린 것인데 생강은 위기를 활성화해서 소화 흡수 기능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는데 건강은 차가운 한을 데워서 따뜻하게 해서 치료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성 점조술을 데워주고 흉위의 한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세신, 족돌이 풀의 뿌리를 건조시킨 약재인데 가늘고 매운맛이 나는데 씹어보면 혀끝에 맵고 아리한 맛이 남는데 이 효능으로 혈한을 치료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폐기관지 쪽의 혈관의 한을 데워줘서 건강과 같이 흉의 한을 데워서 치료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재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알아야 처방을 100% 이해할 수 있어서 자유자재로 응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전 1. 상한 표불에 심화유수기 건구발열 이해 혹갈 혹리 혹열 혹소변분리 소복만 혹천자 소청용탕 주지 태양중 상안으로 표가 풀리지 않고 가슴 밑에 병적인 물이 있고 속이 미식하니 헛구역질이 나고 열이 나며 기침이 나고 간혹 갈증이 나고 간혹 설사도 하고 간혹 목이 쉬고 간혹 소변도 시원치 않고 아랫배가 부르고 간혹 숨이 차는 천식이 있으면 소청용탕 주면 낫게 되어 있다. 목멜열은 재채기 체의 잘못된 표기로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소청용탕의 재채기는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기 때문에 계지의 기상충에 의해 재채기가 나고 후에 한성 점조수가 콧물로 나오는 것이 전형적인 비염의 증상이고 소청용탕의 제일 중요한 증이기 때문입니다. 2. 상한 심화유수기 해이미천 발열불갈 복탕 이갈자 차한거 욕해야 소청용탕 주지. 상안으로 가슴 밑에 병적인 물이 있고 기침 나고 약간 숨이 차고 열은 나지만 갈증은 없고 소청용탕 먹고 갈증이 나는 자는
흉의 한성점조수가 없어져서 풀리려고 하는 것이고 소청인탕 주면 무조건 낫게 되어 있다. 반하, 건강, 세신에 의해 한성점조수가 없어지면 건강, 세신의 연약에 의해 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쯤이면 병이 거의 풀렸다고 볼 수 있다는 원전입니다. 3. 해역, 의식, 부덕과 소청용탕 주지, 담음.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 기대어 숨을 쉬고 눕지를 못할 때 소청용탕을 주면 낫는다. 기침이 매우 심한 것을 해역이라고 하고 폐와 기관지에 한성점조수가 차서 기침이 심하게 나는 것이고 누우면 더 심해서 눕지를 못하고 앉거나 기대어 숨을 쉴 정도로 힘들 때 소청용탕을 주면 나을 수 있다는 원전입니다. 4. 병일음자 당발기한 대청용탕 주지 소청용탕 주지. 일음은 마땅히 땀으로 푸는데 대청용탕으로 주지하고 소청용탕으로도 주지한다. 마신 물은 위장에서 흡수되어 혈맥을 따라 전신을 순환해서 소변이나 땀으로 나가야 되는데 땀으로 나가지 못하고 팔다리에 머물러 온몸이 붓고 무겁고 통증이 있는 것을 일음이라고 하는데 땀이 나가지 않아서 나타난 것으로 땀으로 풀어야 된다. 이때 대청용탕과 소청용탕을 쓸 수 있다는 원전인데 이때도 증에 따라서 대청용탕인지 소청용탕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5. 부인, 토연말, 일반하지, 심화적비, 당선, 치기, 토연말, 소청용탕 주지. 부인 잡병. 부인이 침과 맑은 물을 토하는 것을 의사가 반대로 합법을 써서 설사를 시켜서 명치 끝이 답답하고 거북해지면 마땅히 먼저 토연말을 치료하고 심화비가 있으면 뒤에 치료해야 되는데 토연말을 치료하는 데는 소청용탕을 주면 낫는다라는 원전이고요. 침과 맑은 거품 같은 물을 토하는 것은 한성점조수가 흘러 넘쳐서 그런 것으로 소청용탕을 주면 낫는데 의사가 잘못된 오치로 설사를 시킴으로 해서 심화비가 생긴 것인데 토연말이 아직 있으면 소청용탕으로 토연말부터 치료하고 심화비는 뒤에 치료하라는 원전입니다. 이렇게 표혈증, 발열, 몸살, 두통, 오한, 오풍 등의 증상에 기침, 가래, 콧물까지 있는 감기는 계지탕, 갈근탕, 마왕탕으로는 안 되고 한성점조수가 원인으로 재채기, 콧물, 가래,
기침이 있는 감기나 알레르기 비염에는 소청용탕을 주면 무조건 낫는다는 것이고, 기침, 가래, 콧물의 원인이 한성점조수가 아닌 경우는 정확한 원인과 증을 찾아서 맞게 쓰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점조수가 한이 아니고 열을 만나서 병이 된 맹문동탕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의가 유익하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도 해놓으면 좋을 겁니다. 강의 노트는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 인터넷에 한약조제 난광약국 치시고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